자, 목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치인사이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5.18 기념식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구심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언급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우리가 헌법에는 뭐 3.1 독립 정신도 들어가야 되고 4.19 민주주의 정신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5.18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를 요구했으면서 또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느냐 하면은 네. 이건 약간 그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 고려는 예,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보수 중에서도 좀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뭐 글쎄 정확하게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5.18에 대하여서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있고 그런데 눈앞에는 내년 4월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지금 당장 이거를 넣자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윤 대통령의 그 뇌리 속의 계산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면은 소위 그 보수 진영이 자칫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아마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네.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나 또 얼굴 표정은 좀 더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그런 분명히 이런 지적이 나올 거니까 그죠. 네. 왜 헌법에 넣자고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까라고 하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안 그래도 조금 저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그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평가도 그냥 그 대통령이 5.18 그 와가지고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 뭐 괜찮았다라고 하는 평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자, 5.18 얘기는 여기서 갈무리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42일 만에 두 번째 거부권인데 이 거부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는 국회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어떤 전체적인 이론과 틀 속에서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의중을 반영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으면은 정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 여야의 합의가 없고 아무리 그 과반 이상을 야당이 지금의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좀 그리고 합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야의 합의라고 하는 게 있어야만이 이 법의 본래적인 취지가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퇴장을 했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와라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절차적인 거고요. 네.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없어졌다라고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간호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간호법이 다른 관계법보다는 우선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항이 문제가 됐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은 없애버렸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확대한다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다른 법보다는 우선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 조항은 없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2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번에는 여야가 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게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을 네. 나눠서 설명해 줬는데 네. 절차적인 내용을 좀 더 질문해 보자면 네. 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네. 등 이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고 네. 또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를 내세워 이를 제2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 3법, 노란 봉투법도 남아 있어서 이런 악순환이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여야와 윤 대통령 모두에게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뭐 의문이 듭니다, 이게. 예, 뭐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정치권 전체가 지금 여론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 뒤에는 이제 야당으로서 할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가요? 예를 들면은 뭐 아니 지금 계속 야당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캐비넷 속에 수사할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이제 총선을 겨냥하면서 하나하나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당신이 야당이라면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 것 상관없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야당의 입장인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딱히 야당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우리 국민과 여론의 시선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넘어서서 네. 법은 법이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정하는 거하고 법을 만드는 거니까 당신들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말하자면 검찰에 이 관계되는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좀 해결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하고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 네. 야당도 합의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계속 목에 칼을 겨누고 들어온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심정을 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객관적으로 볼 때.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김남국 의원은 일단 탈당을 했습니다. 네. 지금 무소속이 됐지만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 제소가 당 안팎에서는 뭐 늦었다, 측근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명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정말 이제 거의 우리 그 국민들께서 야 이거는 진짜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맞구나. 네. 김 의원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지금 여론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론이 가 있는 것처럼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명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이야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제 어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뉴스였는데요? 제가 저도 이제 대학을 데모하는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뭐 말하자면 박종철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정말 감싸가지고 정말 총을 겨누듯이 하는 그런 전두환 정권에 맞서가지고 민주화하는 운동들을 이렇게 보호했던 게 알다시피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말 종교인이지만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분 한 분이 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범죄하지 않은 자가 김남국에게 돌을 던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욕망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돌을 던져라 이런 얘기 하는 걸 보고서 와, 참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했던 저런 부분이 저 한 사람이겠지 설마
저 사재단 자체가 저렇게 되지 않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일반 여론 속에서 왜 극좌와 극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현실을 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한국 정치가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건데 아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김남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코인했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도 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는 위선과 거짓이에요. 그렇죠. 네. 도덕적 문제가 미국 대통령도 그 전에 레윈스키 사태가 났을 때에 그 레윈스키와의 어떤 스캔들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법적인 어떤 장면 앞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물론 탄핵을 끝내는 피해 갔지만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국 그 의원이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은 첫째는 위선이죠. 그죠? 사실 지금 현재 나온 거에 따르면 적어도 1, 20억 이상의 그런 코인 자산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 가난한 가운데 지금도 있고 라면밖에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운동하는 펑크나 있고 100만 원 후원씩 받았고. 얼마나 위선입니까? 네. 그래서 MZ 세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실망을 하고 지금 그 지지도도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선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위선의 정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끝없이 했지 않습니까? 네. 알고 보니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아 저는 그 시간에 그 방송에 나간 그 시간에 뭐 1,000 얼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알고 보니까 1,000억 단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신부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욕망이 없는 자가 돌멩이를 던지라라고 하는 거는 좀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설마 그 사재단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다냐 하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만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발 극좌와 극우에 있는 분들이 좀 객관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깨부셔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아까 1,000억 단위는 아니고 1,000만 원. 아 1,000만 원. 그렇죠. 예, 아이고 1,000만 원이었던 1,000억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좀 오바를 했네요. 네. 국회의원의 그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수조사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가능할까요? 할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할 거다. 네. 왜냐하면은 그걸 갖다 전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갖다 재산으로 이렇게 등록하자라고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야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거고요. 그들 중에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사전 정보와 관련이 있다든지 그죠? 네. 그런 전자 화폐를 하는 쪽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손을 대어 가지고 어떤 걸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짧게 하나만. 네. 전 대통령들 행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마 저는 조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총선이 앞으로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막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너무 그렇게 심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심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네.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 K사 조경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